이상은 1937년 적국의 수도 동경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나이 만 26년 7개월에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세상에 떠도는 무수히 많은 소설과 다름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상이라는 한국 현대문학의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눈부신 천재 시인의 참모습에 다가가기 위해서 그와 가장 가까웠던 두 사람이 남긴 회고와 증언, 그리고 이상의 대표작인 오감도와 날개, 그리고 권태의 내용을 되짚어 추모하는 마음으로 그의 문학과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상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은 아마도 보성고 동문이었던 시인 김기림, 그리고 아내 변동님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남달라 보이는 이상과 김유정과의 관계도 있지만 김기림은 같은 시인이라는 점에서, 또한 변동님은 아내였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때문에 김기림과 변동님이 기억하고 증언하는 이상에 대한 진술이 이상의 본 모습에 가장 가까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증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역시 이상의 작품을 이해하거나 해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작품에 대한 이상의 자세와 생각을 짐작만 할 정도였던 듯 합니다. 이상 또한 이 두 사람이 아무리 자신과 가까운 사이였다고는 하지만 작품을 설명해 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감도와 날개 등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두 사람에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김기림과 변동님이 오감도와 날개의 내용을 알면서도 공론화할 수 없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 때문에 모르는 척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불행하게도 이상의 오감도와 날개를 전혀 읽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음모와 후방단 속에 미쳐 날뛰던 일본 경찰에 그만 붙잡혀 몇 달을 간다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 있었다. 그 육체가 드디어 수습할 수 없게 되어서야 경찰이 그를 그의 옛 하숙의 문자 그대로 팽개쳤던 것이다. 무명처럼 넓고 희어진 얼굴에 지저분한 검은 수염과 머리털, 뼈만 남은 몸뚱아리, 가쁜 숨결, 그런 속에서도 온갖 지상의 지혜와 총명을 두낱 초점에 모은 듯한 그 무적한 눈만이 사람에게는 물론 악마나 신에게조차 속을 리 없다는 듯이 금강석처럼 차게 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인생과 조국과 시대와 그리고 인류의 거룩한 순교자의 모습이었다. 라고 김기림은 1949년 발간된 이상 선집에 쓰고 있습니다. 또한 김기림은 이상이 오늘의 환경과 종족과 무지 속에 두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천재였음을 선언하고, 이상이 한 번도 잉크로 시를 쓴 일이 없고 이상의 시는 피가 임리한다. 그는 스스로 제 혈관을 짜서 시대의 혈서를 쓴 것이다. 그는 현대라는 커다란 파선에서 떨어져 표랑하던 너무나 처참한 선체 조각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김기림이 명명한 시대의 혈서는 이상의 작품들일 것입니다. 김기림은 이상의 삶과 문학에 대해서 차마 타협할 수가 없는 더러운 세계와 현실의 등 뒤에 돌아서서 킥킥 웃어주며 때로는 놀려주면서 달아나는 것이다 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기림은 이상이 동경에서 죽은 뒤 2개월 후인 1937년 6월 조광지에 발표한 고 이상의 추억에서 이상이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 마지막으로 동경 이상 가숙집에서 만남을 회상하면서 이상은 그의 작품에 대한 월평에 이르자 몹시 흥분해서 속견을 꾸짖는다. 날개의 평은 대체로 성인 하나 작자로서 다소 이의가 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날개에 대한 평은 대체로 성인 하나 작자로서 다소 이의가 있다고 한 것은 이상이 월평을 수긍한 것이 아니라 체념한 것이었음을 김기림은 알아채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오감도보다는 자신의 의도를 알아준다는 정도의 의사표시였을 것입니다. 김기림이 결정적으로 이상의 작품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사건은 앞서 밝힌 해방 후인 1949년 발간한 이상집에서 필명 이상이 조선 총독부 건축기사 시절 공사장의 한 인부가 실수로 그를 이상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유래하였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필명 이상은 이상식 한자조 단어입니다. 김기림은 불행하게도 가장 가까이에서 이상의 시를 목격하고 혈관으로 짜서 쓴 시대의 혈서라고 했지만 불행하게도 이상의 시를 전혀 해석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의 아내였던 변동님입니다.
이상은 을에 검문을 당하면서도 한복을 즐겨 입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동수문 밖에서 시내에 들어오려면 우리들은 해화동 파출소를 지나야 했고 반드시 검문에 걸렸다. 특히 한복 차림의 이상은 수상한 인물의 인상을 주었지만 보호색으로 바꾸려 하지 않고 하루 한 번씩 일개형과의 언쟁을 각오하면서도 어머니가 거두어주시는 한복을 편하다고 즐겨 입었다. 이상의 불행은 식민지 치하라는 치명적인 모욕감을 당했을 때 치민은 분노와 저항의식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변동님은 이상이 일문으로 시를 쓴 시인이 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한다. 더욱이 이상의 시에 대해서 항일시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한다. 정말 딱합니다. 이상이 일본어로 시를 쓴 것은 제국주의 일본을 시험한 것이고 또 일본어로 쓴 시 중에 번역대고에서 오감도에 포함시킨 시 제4호와 시 제5호의 내용만 보더라도 이상이 쓴 일본어 시 역시 격렬한 항일 저항시였다는 것을 짐작도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의 불행이고 한국 현대문학의 비극입니다. 물론 항일시라고 주장했던 학자들 역시 이상의 시를 해석하지 못한 채 추측에 불과한 주장을 했던 건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의 증언을 들으면서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가 이상은 왜 일본에 갔나 하는 것입니다. 이상은 1936년 6월 변동인과 결혼하고 신혼살림을 시작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일본으로 갑니다. 세상에 알려진 바로는 유학 간 것이다 또는 선진하던 일본의 앞선 문물을 보고 배우러 간 것이다 등의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상이 오감도와 날개에서 보여주는 민족 정신은 용광로 불기둥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오감도 시 제7호에서 윤봉길 의사의 의거와 죽음의 희생을 용기와 희망의 발판으로 삼아 조선민족의 해방과 독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더구나 오감도 시 제8호에서는 비록 이봉창 의사가 실패했지만 이상은 일본왕 히로히토를 가상으로 해부 육시합니다. 그러나 조선을 강탈하고 식민 지배하는 제국주의 일본과 일본왕의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상의 격렬한 민족 정신과 항일 정신은 1936년 일본으로 건너가기 전에 발표한 날개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제국주의 일본 따위가 조선을 식민 지배하는 것을 치욕으로 생각합니다. 조선민족은 반드시 해방과 독립을 해야 한다는 타오르는 항일 정신이 오감도와 날개에 용광로 불기둥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고작으로 발표된 권태입니다. 총 7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7편 모두가 일본에서 쓴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권태 7편 대부분이 일본에서 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권태 속에 이상이 왜 일본으로 갔는지 하는 이유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상이 일본에 가서 무엇을 하려 했는지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습니다. 일본으로 유학, 선진 문물을 어쩌고 하는 말들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이상은 명확한 목적이 있어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뒤에 형편이 되면 책으로 출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문은 왜 일본 경찰은 이상을 체포해서 구속 상태로 34일이나 조사했을까? 그리고 지병인 폐결핵이 깊어져 몸을 가누기도 힘들어진 뒤에야 그것도 병보석으로 풀어주었을까? 앞서 이상이 일본으로 간 이유가 연결됩니다. 1937년 초에 불령선이로 체포되었는데 그때는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었고 더구나 태평양 전쟁은 먼 훗날 일인데 왜 일경은 이상을 34일이나 조사했을까? 그것도 말이 병보석이지 곧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 밖에 나가서 죽으라는 듯 풀어준 것입니다. 이는 역으로 이상이 일본에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짐작하게 해줍니다. 조선 유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국제정세를 이야기했다는 등의 이유로 체포되었다는 전언 등이 있지만 오감도와 날개 그리고 일경이 체포한 후 34일이나 구금조사한 것 등을 보면 전혀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일경도 이상이 일본에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어느 정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를 찾지 못했을 겁니다. 오감도를 보십시오. 날개를 보십시오. 이상이 증거 따위 남길 사람입니까? 오히려 속으로 조롱하고 능멸했을 것입니다. 분통하게도 이상은 일본에 가서 이루려고 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고 26년 7개월의 너무나 짧은 용광로 불기둥의 생을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그 후 9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이상은 얼마나 참혹한 오독과 왜곡에 짓밟히고 있습니까?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상이 살았던 세계와 조선민족과 한국 현대문학과 김기림 그리고 변동님이 살았던 세계의 차원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재민족 시인 이상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거듭 명복을 빕니다. 천재민족 시인 이상이여 영원하시라.